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일기예보 나왔고, 이제는 이제 감나무 둥근무늬 나무병 3차 방제를 할 시간입니다. 저희 이 나무가 이제 단감나무 네요.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이제 도당지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열매도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아직 뭐를 못했냐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열매 적과를 못했습니다. 이 단감나무 다른 거는 이제 다 했는데 단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가 잘 빠지질 않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나무도 이제 조금 좀 열매를 솎아배기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단감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둥근무늬 나무병을 치료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지난 제가 5월 12일 그 다음에 6월 초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열매가 다 여기 꽃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요거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요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 꽃 나방 이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는 뭐냐면은 다시 3차 방제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약을 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도당지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찍 저는 열매보다는 이제 잎이 제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도당지 위주로 뺐는데, 이 도당지는 여기 보시면은 도당지가 이렇게 굉장히 잎이 큽니다. 이게 엄청 커요. 특별히 뭐냐면은 밑으로 나와 있을수록 이파리는 크고요, 위에 달려 있으면은 이파리는 작은 대신에 이제 잎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되게 두꺼워요. 지금 여기가 제가 볼 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친 거는 이파리가 잎이 자체가 이거 좀 두껍네요. 아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아까 밑에 있는 거는 이파리는 크지만은 얇고요, 위에 있는 거는 작으면서 두꺼운데,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잎이 두꺼우면서 큰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밑에 잎이 크다. 왜 그러냐면은 햇빛을 받으려고 얘들이 이제 탄소 동화작용과 오옥신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밑에 있는 가지가 이 햇빛을 받으려고 이렇게 길쭉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다 커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잘 보시면은 이파리가 보면 작습니다. 그 대신에 두껍죠. 저희는 지금 이게 둥근무늬 나무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충력을 기울인 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 저온성 그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 온도가 아침 온도, 오늘 지금 현재 날씨가 굉장히 선선합니다. 지금 한 24도 뿐이 안 돼요. 그래서 날씨가 다운된다 그러면은 이게 탄저병이나 아니면은 둥근무늬 나무병, 이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온 이제 31도 이상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기에는 둥근무늬 나무병 3차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제 9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은 쳐서 지나면은 이제 8월 23일이나 27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온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을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약은 뭘 쓰냐면은, 약을 먼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프론사이드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은 보면 여기 감꽁지 나방, 그 다음에 톱다리 개미허리 누린지,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총채벌레뿐만 아니라 미국 선예벌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머니 깍지벌레, 제가 제 감나무에 영상에도 보였듯이 이 깍지벌레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약 3개 하고 전체체를 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이 없어요. 조그만 것까지라도 제가 퇴근해서 바로 왔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을 못 쳤고, 지금은 이제 약을 이제 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도 약을 가장 치기 좋은 거 뭐냐면은, 해가 딱 뜨고 난 다음에 그때 한 8시 내에서 아침에 8시에서 10시 사이에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잎의 표면에 잘 붙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보시면 이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죠. 그러면은 저녁에 이슬이라든지 물기가 없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뭐냐 하면은 자연적으로 감이 막 솎아배기 하지도 않았는데도 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단감나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감나무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대봉 감나무나 아니면 고동식,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냐면은 자연낙과인데 이 그 감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아서는 뭐 한 10가지 이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질 때 뭐냐면 요때 6월달 장마 올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불완전 상태에서도 떨어지고 아니면 햇빛을 못 받아 가지고 3일 이날 되면은 얘들이 탄소 도강당형 다시 말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수기가 될 때 요때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낙과를 시켜요.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 이 감나무가 뭐 어떤 분은 뭐 가만히 놔도 잘 열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나무의 조건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자기가 자연 낙과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날 수 있고 뭐 자연재해에서 낙과할 수 있고 뭐 깍지벌레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감꼭지 나방이나 아니면 탄저병이나 둔구미 나병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나무가 그래서 열매가 제가 보기에는 키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큰 나무는 안 떨어지느냐? 그거는 감나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수분을 머물 수도 있고 또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낙과되더라도 많이 달려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텃밭 농부라 해서 가지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한두 마디 하면은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나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하는 수분수가 없는 수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주기차게 얘기하면서 감나무 키울 때 하나만 품종만 키우지 마시고 만약에 대번 감나무나 아니면 고동시나 떫은 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단감나무를 하나 키우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게 안전하다는 거. 쑥꽃이나 암꽃이나 수정이 될 때가 그래도 감꼭지 나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는 다 덜하다는 거. 근데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낙과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감나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대부분 감나무인데 알은 크고 그러나 안에 내용물을 보면 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씨가 없는 품종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이파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는 잎을 두껍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끝을 전지해가지고 이파리를 두껍게 하고 크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있으면은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감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감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한 뼘, 두 뼘이 아니라 60cm 정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 감이 가지가 긴 거는 잘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은 30cm 이내에 있는 열매, 감은 잘 안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 생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르다 보니까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감이 작은 가지에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긴 것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을 때나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장지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은 그 도장지 때문에도 그늘이 지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광합성 생기 못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시지 마시고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 나무에는 이런 도장지라든지 쓸모없는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나무를 키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을 갖다가 독하게 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든지 뭐든지 뭐 약사도 보면 정확하게 그 약에 대해서 효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얼마만큼 했을 때 가장 안전한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감나무 이렇게 집으시면은 여기 10g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는 많이 오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강하게 병충하게 강하게 치시면은 이파리가 탑니다. 다른 약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약을 주실 때는 보통 보면 고추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간격으로 쳐요. 그러나 감나무 같은 경우는 20일 이내에는 쳐야 됩니다. 이게 또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은, 그리고 또 너무 강하게 치신다고 하면은 나무나 모든 식물에 해가 된다는 거. 근데 자주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이제 자기 고추나 또 아니면 나무에 병충해에 맞아서 강하게 치면은 이파리가 타면은 뭐냐면 나무는 이파리가 타면은 자연적으로 낙하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게 병이 지금 숟가락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ml 짜리입니다. 이게 잘 보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보면 20ml라고 써 있고, 여기는 10ml, 요거는 5ml, 요거는 3ml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요 약을 칠 때는 자기가 많이 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감이라고 쓰면은 저는 1리터, 20ml에 한 말에 20g, 20ml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써놨어요.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면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20대 20 한 말 기준에서 20ml 한다 그러면은 착오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시고 이 한 말이라는 기준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약해져 있다. 보통 보면 이제 농약방에서 보면은 이거를 칠 때 어떻게 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사람이, 그러면 그 약대로 그렇게 치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자주 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3일 이내에는 치지 마시고 3일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되면은 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면 진딧물이 죽지 않은 나무 같은 경우에도 빨리 치지 않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 나무의 상태를 봐서 친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